지금 대한민국 자산시장에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격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마지 신앙처럼 믿어왔던 단 하나의 법칙,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부동산 시장이 잠시 주춤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통째로 뒤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시장의 모든 판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통계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전체 몸집이 서울과 수도권에 존재하는 모든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싸다던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단지들부터 판교, 분당, 위례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그 수많은 집값을 다 모은 전 자산의 가치보다 코스피 시장의 가치가 무려 25%나 높은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방에 낙후된 지역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수도권 전체 집값이 고작 4%대의 미미한 상승률에 갇혀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은 무려 212%라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치로 급등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천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본이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와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여기에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몸집까지 모두 더하면 대한민국 전체 증시의 시가총액은 무려 7,200조 원이라는 가공할 만한 수치에 도달합니다. 이 7,200조 원이라는 돈은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거대한 액수입니다. 돈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래도 여전히 아파트 청약 통장만 만지작거리며 매달 꼬박꼬박 쏟아져 나오는 대출 이자 메우기에 급급하실 건가요? 남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를 타고 자신의 자산을 2배, 3배 혹은 그 이상으로 무섭게 불려나가는 동안 수십 년 전에 낡은 투자 방식만 고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녹아내리는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아파트를 사두면 언젠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겨줄 것이라는 과거의 환상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지금 당장 주식 계좌를 열고 예수금을 전부 밀어 넣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아무런 전략도 없이 무작정 주식 시장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일부 초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의 주가가 미래의 가치를 지나치게 앞당겨 쓴 단기 과열의 정점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투를 잡고 평생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이 7,2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눈먼 돈들은 과연 다음으로 어디를 향해 흘러갈까요? 이 혼돈과 격변의 시기에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우상향시킬 수 있는 진짜 실전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산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넘어 부의 계급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명확한 지도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자산의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종교와도 같았던 아파트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얼어붙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까요? 경제학적으로 돈은 정체되고 꽉 막힌 곳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돈은 언제나 규제가 없고 세금의 칼날이 느슨하며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곳을 향해 본능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진 데에는 세 가지의 아주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더 가팔랐기 때문에 대출 이자와 보유세를 내고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부담, 그리고 대출의 전방위적인 규제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자산 금고의 문을 꽁꽁 잠가버렸습니다. 취득할 때 세금 내고, 보유할 때 세금 내고, 팔 때 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대출 한도까지 막혀버리니 거액의 자산을 움직이는 큰손들 입장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들이는 노력과 리스크에 비해 뗄 거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무겁고 무기력한 자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큰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의 거대한 변화와 수요의 한계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장기적으로 그 집을 사줄 다음 사람이 존재해야만 가격이 유지되고 우상향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수요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도권의 핵심 입지가 버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이 비싼 아파트들을 떠받쳐줄 젊은 세대의 구매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자금들은 이미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인지하고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자산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자산 가성비의 역전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을 매입할 때 드는 조달 비용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과거 연 23%대의 저금리 시대에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정답이었지만 지금처럼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대출 이자 비용이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월세 수익률이나 자본 이득을 훌쩍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물리적인 대출을 크게 일으키지 않고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유연하게 자금을 굴릴 수 있으며 황금성 또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오늘 사서 오늘 밤에라도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한번 내놓으면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수개월 동안 돈이 묶여야 하는 자산 중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의 자본가들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원인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수천조 원의 거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을 버리고 주식시장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선택해 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빠져나온 수천조 원의 눈먼 돈들이 도달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초거대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때마침 전 세계는 인공지능, 즉 AI 혁명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적 전환기를 맞이했고 그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최첨단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지어 올리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대형주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단기간에 200%를 넘어서고 코스피 시총이 6천조 원을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뜯어봐야 하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화려한 잔치는 안타깝게도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6천조 원, 7,200조 원을 찍었다고 하니까 대세 상승장이 와서 아무 주식이나 사도 돈을 버는 시대가 온 것 같지만 실상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냉정하게 통계를 분석해보면 이번 폭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인공지능, 밸류체인에 속한 몇몇 초대형 주식들이 하드캐리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수를 이끄는 상위 몇 개 기업을 제외한 수많은 중소형 주식들이나 내수 소비재, 전통 제조업, 그리고 화학이나 건설 같은 다른 수많은 섹터의 주식들은 여전히 깊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시장 전체가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직 하나의 엔진만 극도로 과열되어 굉음을 내며 달리고 있고 나머지 바퀴들은 녹슬어 멈춰 서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감상적인 뉴스만 믿고 지금 무작정 시장에 뛰어들어 남들이 좋다고 외치는 유행주나 급등주를 풀매수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가는 언제나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가치를 먼저 반영하며 달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수년간 벌어들일 역대급 실적을 이미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선반영한 것은 아닌지 탐욕에 눈이 먼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에 몰려들며 만들어낸 단기 과열의 정점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거품은 언제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날 때 터지는 법이며 광풍이 멈추고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아무런 대책 없이 축제에 참여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상투에 홀로 남겨져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그저 구경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투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형주를 사야 할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최고의 전략가는 남들이 모두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환호할 때
그 환호성이 만들어내는 다음 단계의 변화를 조용히 예측하고 길목을 선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이미 저 멀리 앞서서 폭등해버린 초대형 기차에 무임승차하려고 무모하게 뛰어드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시가총액 수백조 원을 기록하며 하늘 높이 솟구친 대형주를 지금 가격에 매수하여 2배, 3배의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으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것은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는 전업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의 영역입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이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밸류체인의 하부 구조를 공략해야 합니다. 거대 기업들의 화려한 독주에 가려져 대중의 시선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유지되기 위해 그리고 그 거대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대형 반도체 제조사가 공장을 증설하고 가동률을 높이면 그 공장에 들어가는 미세공정용 핵심 소재나 최첨단 패키징,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구조적으로 함께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미세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후공정, 즉 차세대 패키징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의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수가스나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강소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대기업처럼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지만 장부상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주가가 무섭게 재평가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대형주가 10% 오를 때 이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수백 %의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남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네 마네하며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철저하게 가려진 알짜배기 소부장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기업의 매출 폭발이라는 확실한 전제가 깔려 있다면 이들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시간 문제일 뿐이며 우리는 그 길목에서 미리 그물을 치고 대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어떤 경제적 충격이나 시장의 급변동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확실한 현금 버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대형주 중심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바꾸어 말하면 시장의 대외적인 변수나 조그마한 악재에도 전체 지수가 엄청난 속도로 출렁일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한마디에 혹은 글로벌 공급망의 작은 균열 하나에 시장 전체의 수급이 꼬이면서 수십 %의 조정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변동성이 극도로 높은 위험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자산의 100%를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무모한 행동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아 보이고 내일 당장 더 폭등할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도 전체 투자 자금의 최소 20에서 30%는 언제든지 즉시 움직일 수 있는 현금 상태나 국공채 같은 초안전 자산의 형태로 반드시 격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 현금 버퍼는 단순히 투자를 안 하고 놀려두는 죽은 돈이 아닙니다. 시장이 과열을 이기지 못하고 급격한 조정을 받아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는 투매 장세가 올 때,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주식을 손절할 때 그들의 주식을 가장 싼 가격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마르지 않는 탄약이 됩니다. 현금이 없는 투자자는 시장이 폭락할 때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확실한 현금 버퍼를 쥐고 있는 현명한 투자자는 폭락장을 오히려 인생 최대의 박앤세일 기회로 받아들이며 가슴을 설레어합니다. 여기에 더해 포트폴리오 내부에서도 성격이 전혀 다른 자산들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따먹는 기술주와 소부장 섹터를 배치했다면 동시에 시장이 흔들려도 꼬박꼬박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고배당주나 맥쿼리 인프라 같은 자산, 배분형 종목들을 함께 섞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두면 시장이 오를 때는 기술주가 자산을 불려주고 시장이 떨어지거나 정체될 때는 고배당주에서 나오는 현금과 내가 쥐고 있던 버퍼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자산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이어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대박은 결국 시장에 고스란히 반납하게 된다는 진리를 뼈에 새기고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자산 요새를 먼저 구축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냉정하고 잔인할 정도의 구조조정과 탈출 전략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조차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기어다니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수십 년 전에 낡은 도그마에 갇혀 계신다면 자산의 기회비용을 처참하게 날려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덩치만 무지막지하게 크고 부채 비율은 높은데 정작 내 주머니에 매달 단돈 10만 원의 현금 흐름도 꽂아주지 못하는 무겁고 비효율적인 부동산 자산을 계속해서 악으로 버티며 쥐고 갈 때가 절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익률이 대출 이자보다 낮아서 매달 내 생돈을 보태며 버티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혹은 미래의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방의 나홀로 아파트나 토지 같은 자산들이 있다면 지금이 어쩌면 대세 상승장의 유동성을 타고 그나마 제값을 받고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산을 슬림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를 보고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가 정체된 죽은 자산에 묶여있는 내 소중한 자본을 해방시켜 매일매일 가치가 폭발하고 영양가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고도의 리밸런싱 전략입니다. 무거운 부동산을 정리하여 확보한 소중한 자금을 주식시장의 고배당 섹터나 글로벌 미래성장, 산업, 혹은 미국과 한국의 핵심 우량주들로 재배치하십시오. 매달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고통스러운 부동산 자산이 나에게 매분기마다 꼬박꼬박 달러와 원화로 배당금을 입금해주고 기업의 성장 가치만큼 자산 총액을 올려주는 효자 자산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이 가지는 유동성과 효율성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목록을 펼쳐놓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산인지 내 돈을 갉아먹는 좀비 자산인지 냉정하게 분류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비 자산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여 새로운 머니로드에 올라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회를 진짜 내 손으로 움켜쥐고 내 통장의 잔고로 만드는 사람은 결국 남들이 망설이고 의심할 때 팩트를 직시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발을 움직이는 아주 극소수의 행동주의자들 뿐입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거대한 축과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이 역사적인 대전환의 순간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달콤했던 기억과 익숙함에 속아서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 얼어붙고 정체된 곳에 내 전 재산을 그대로 묶어둔 채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으실 건가요? 아니면 거대하게 휘몰아치며 천문학적인 속도로 질주하는 7,200조 원이라는 새로운 돈의 물줄기를 타고 부의 계급과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실 건가요?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코스피 6,000조 돌파라는 대사건은 준비되지 않은 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자산 박탈감과 위기를 가져다 주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철저하게 준비된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인생 역전의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쏠림 시장이 만들어내는 변동성과 리스크를 철저하게 나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통제하고 분산하면서 거대 자금들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골목길을 미리 예측하고 지키는 사람만이 이 위대한 잔치의 진짜 주인공이자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린 3가지 실전 전략을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영상이 끝나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메모장을 열어 여러분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의 모습과 단 1mm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내 자산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거대한 자산, 폭등의 파도 속에서 녹아내려 결국 소멸하게 된다는 잔혹한 진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대중의 눈을 가리는 뻔한 뉴스나 찌라시가 아니라 철저한 통계와 데이터,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남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시장의 숨겨진 흐름과 거대 자본이 이동하는 은밀한 경로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서 부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멋지게 타며 자산을 눈덩이처럼 키워가는 위대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곧 제 채널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실전 인사이트와 생존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